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4월 15일 총선 투표일입니다. 모두가 투표장에 나가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. 이 국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투표하셨습니까? 네, 사전 투표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저는 오늘 7시 조금 넘어가서 오늘 아침 어떻게 투표를 투표장에 사람들 많았습니까? 많지는 않았고 아직 7시니까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한 30여 명 줄 서 있어서 금방 그렇게 끝났습니다. 네. 오래 시간은 걸리지 않고요. 사람들이 많이들 오더라고요. 네. 지금 오전 상황은 어떻습니까? 네.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시간이 좀 일러서 네. 한 10시 상황 정도까지만 나왔을 것 같은데요. 네, 10시에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발표를 했고요. 네. 11.4%가 나왔습니다. 근데 제가 7시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7시에 2.2, 그 다음에 8시에 5.1%, 9시에 8%에서 10시에 11.4%입니다.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4년 전, 그러니까 그 20대 총선에서 7시 때, 그러니까 사실 처음 집계가 7시예요. 6시 때 시작하니까 1시간 후부터 공식 발표를 하거든요. 첫 번째 7시에서 20대 총선에서 1.8%였는데 2.2%입니다. 약간 올랐죠. 약간 올랐군요. 그 다음에 8시 때에 확 늘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4.1%, 그러니까 이 4년 전에 4.1%였는데 지금 5.1%. 1%가 1%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. 근데 이제 9시에 8%, 현재는 8%인데 4년 전에 7.1%였습니다. 0.9% 폭인데 10시에 약간 폭이 줄었네요. 4년 전에 11.2%였는데 지금 11.4%. 그러니까 이 상황만 봤을 때는 6시부터 약 한 9시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투표하러 유권자분들이 많이들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역적으로 좀 많이 투표율이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? 네, 10시 현재로 말씀드릴게요.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요. 사전 투표율과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. 네. 예, 강원이 제일 많긴 해요. 강원이 12.6%인데 자, 사전 투표율 기억하시죠? 제일 높은 곳이 광주, 전남, 전북이었습니다. 예, 그렇죠. 사전 투표. 아주 거기에 집중돼 있었는데 지금 강원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곳이 대구입니다.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. 다 강원 제외하고 12.5%. 그러니까 영남권이 다 높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. 지난번 사전투표 때는 영남권이 아주 다 낮았습니다. 다 최저였죠. 근데 대구만이 아니라 경북이 12.3, 부산이 12.1, 경남이 12.1, 울산이 11.6까지 포함 6까지 해서 전부 다 11 후반대에서 12%인데 상대적으로 전남을 비교해 드릴게요. 전라도를 비교해 드릴게요. 전북 10.1, 전남 10.1, 광주 9.4. 그러니까 아주 하위가 지금 호남권이고 아주 상위가 영남권이다.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사전 투표에서 그게 너무 벌어지니까 그걸 보고 도리어 영호남이 우리 이렇게 좀 역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어렴풋이 좀 들긴 하네요. 어쨌든 지금 방송 3사는 6시 15분 오후에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뭐 언제쯤이나 당락 윤곽이 나올까요? 6시 15분에 이제 출구조사가 나오고 8시부터는 아마 당선 유력이라는 지역구가 몇 개씩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. 제가 이제 한 몇십 년 지금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10시 때는 거의 1위 정당이 나올 수 있다. 그러니까, 10시, 저녁 10시. 그러니까 제일 많은 정당이 무슨 정당이다 나올 수 있다. 거의 10시 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지역구마다 사실 또 굉장히 이 인구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적은 지역구부터 사실은 이제 개봉이 거의 대세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? 8시부터 이제 10시 사이에 당선 유력, 당선 확실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10시에 거의 윤곽이 좀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비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일 뭐 한 낮 돼야겠죠, 전부. 그게 비례가 처음 겪는 일이라. 처음, 그러니까. 35개 정당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. 저도 사실 기자 생활하면서 정치부에 배속되면서 보면
수개표 한 적이 없어요. 예. 전부 전자개표 시대로 저는 투표를 취재를 했는데 지금 처음 오래간만에 수개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? 가서 투표한다 보니까 비례대표 용지가 길기는 길대요. 48cm 굉장히 길죠. 그래서 일일이 그 수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선관위에서는 내일 8시라고 지금 뭐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수개표의 난점은 뭐냐면 이건 난점이라고 보다 어려운 점은 일단 다 한 다음에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관인들이 또 검사를 해야 검사를 해야 되고 네. 약간의 어떤 그런 논란이 있는 지역구들이 꼭 생겨요. 예, 그렇죠. 예, 맞아요. 그러니까 전자개표보다 수개표는 이거 다시 하자. 이거 다시 하자라고 블레임을 제기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. 그런 지역구들이 몇 개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8시는 제가 보기에 좀 이를 것 같고요. 한 10시나 12시가 좀 희망사항. 나쯤 돼야 비례대표는 확정이 될 것 같아요.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 4,399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투표율도 상당히 관심사예요. 네. 지난 20대가 58%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과연 21대 이번 총선에서 60%를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65%까지도 갈 수 있느냐. 이런 어떤 희망적 기대랄까 관측들을 하는 언론들도 많고 그랬는데요. 과거 같으면 투표율이 높을 경우 뭐 좀 진보 세력에 유리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총선에서는 오히려 투표율이 높을 경우 특히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오히려 보수당 특히 통합당 쪽에 유리한 것 아니냐. 그래서 통합당은 어떻게든 60% 이상을 넘기자. 최소한도 65%대까지만 가면 좋겠다. 70%만 넘어선다면 그건 당연히 통합당이 과반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전에 그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이냐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대 간의 격차가 심했어요. 즉, 그러니까 40대 이하, 뭐 50대 이하가 전반적으로 사회를 주류의 세력이랄까요? 주도했고 또 인구가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인구가 훨씬 적었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상대적으로 60대 이상은 아주 고정적으로 투표장에 나가고 또 30대 이하는 투표 안 해도 돼.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연출이 되면서 도리어 그때는 야당, 지금의 여당이죠. 예. 민주당 세력이 투표하자. 그럼요. 투표 인증 투표 동료를 엄청나게 했어요. 예. 지금 그런 분위기 없어졌잖아요. 정부도 일체 선관위도 뭐 투표자는 말 별로 안 하잖아요. 그 텔레비전 방송도 그래요. 옛날에는 이렇게 셀럽 연예인들이 나와서 인증샷하고 SNS에 막 이 인증 플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릴레이 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이유는 다 투표장에 나오게 해서 투표율을 높여야만이 자기네들이 유리하다. 그렇게 이런 된 거죠. 구도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구도가 좀 바뀌었습니다.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여야가 바뀌었다는 점.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. 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이유는 상주로 집권이 너무 잘했으니까 내가 상주로 나간다 하는 것보다 나 이거 진짜 못 살겠어. 정말 이건 바꿔야 돼 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. 투표장에 가려고 결심하는 건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야당 입장에서 투표율이 언제나 높다는 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다.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지형이 바뀌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또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아이를 잘 낳지 않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어떤 이 균형을 봤을 때 이게 꽤 오래전부터 불균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이의 60대 이상이 전 인구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는 건 전국 인구 세대 간 인구 비례를 봤을 때 50대 60대 이상이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. 투표율이 높다는 건 곧. 그런데 사실은 65% 70%를 하더라도 그렇게 과거 그 투표율을 보면 높은 게 아닙니다. 재헌 의회 때는 95.5%였고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1948년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제3대
1954년인데 그때 6.25 전쟁 중입니다. 네네. 그때도 91.1%였어요. 그리고 1990년대 이때 보면은 13대 12대가 84.6. 그때 그 소위 말하는 신민당 돌풍이 날 그렇죠, 때입니다. 그렇죠. 13대 75.8, 14대 71.9, 15대 63.9. 그래서 대부분 60, 70%였는데 네. 바로 2000년 그때 IMF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때 57.2%로 50대로 내려오면서 지금 최근에는 2008년 18대는 46.1%까지 떨어졌고 19대 54.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번 선거가 이슈가 가려졌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또 지난 3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랄까 또 응징하고 심판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표장으로 몰려 나온다면은 충분히 65% 중반까지도 60% 중반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쭉 봤을 때 처음에 재헌의회 때는 그게 우리가 그 중세에서 그러니까 근대로 넘어가는 첫 번째 그렇죠. 그 포인트잖아요. 왕정만 겪다가 처음으로 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.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민당 돌풍부터 46.1% 18대까지 보면 이게 민주화 운동. 그러니까 신민당 돌풍도 역시 군사정권 시절에 뭔가 내가 한 표를 던져서 그러니까 84.6%가 그렇죠. 한거한다라는 그런 그 의식을 갖고 투표로서 보여준다. 그런 상황이었고요. 2008년이 딱 MB 그렇죠.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바로 몇 개월 후에 이제 이 대통령 선서하고 몇 개월 후에 바로 이제 2개월 후에 이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기니까 그 분위기가 그대로 갔고 지니까 낙심한 그런 상황, 이런 것들이 완전히 벌어지면서 제일 낮았던 것 같습니다. 58%까지 쭉 가면서 사실은 이게 특별한 어떤 큰 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양쪽이 없는데 처음으로 사실은 18대 19대보다 지금이 양 진영 간의 이 상황으로 쟁점은 없고 양 진영 간의 골이 아주 깊어져 버린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진영에 내가 투표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휩쓸려서 해야만 하는 상황. 떠밀려서라도 한 진영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지금 세상이 묻고 있는 그런 상황. 그렇기 때문에 저는 58%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날 텐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60%는 최소한 넘을 텐데 65%와 그냥 60% 초반도 굉장히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? 다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최소한도 진보 세력이 단단한 진보 세력이 아무리 적어도 30%입니다. 그렇죠. 콘크리트죠. 그러면 그 배를 생각한다면은 60% 넘어야 야당도 희망이 있는 거고 65% 정도는 가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1당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26.69% 사전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가장 최근에 최대치가 나왔지 않습니까? 이러한 기세라면은 이번 20대 총선 본투표에서도 꽤 높은 투표율이 나오지 않겠나. 저는 무조건 이번에 4년 전보다 훨씬 높아야만 합니다. 전 제 입장에서. 그래요? 왜냐하면 방송에서 사전투표 딱 나오자마자 이건 지금 본투표를 견인할 거다.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. 58보다 훨씬 돌파할 거다. 뭐 해갖고 1대3으로 제가 막 주장을 한 적이 있어서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. 그런데 교수님 제가 보기에 최근에 왜 유시민이 180 운운한 거 있잖아요. 184. 여러 가지 포석이 있겠지만 유시민이라는 자가 얼마나 사실 머리가 팡팡팡팡 돌아갑니까. 노예한 사람이죠. 이거 전략적인 사람이고. 이거 얘기하고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180석을 왜 했겠습니까? 제가 보기엔 딱 이거예요. 이 투표를 낮추기 위해서요. 무슨 얘기냐면 이쪽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진 게임이구나. 이거 다 뭐 무슨 지도부 때문이야, 뭐 때문이야, 차명진 때문이야, 지도부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투표에 아예 포기하게 만들거나 하면서 아예 투표를 낮춰버리는 효과. 이것도 굉장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.
희망을 아예 꺾어버리는. 유시민이는 그런 꼼수를 생각을 했겠지만 일반 유권자 또 보수라든가 이쪽에서는 투표장에 갈까 말까 한 사람도 이거 안 되지 하고 또 쫓아가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득실이 있을지는 좀 투표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아요.